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가 유형이 너무 많죠. 그 모든 유형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요새는 결국은 이제 깡통 전세 사기잖아요. 이 깡통 전세라는 게 결국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게 문제죠. 시가를 알 수 없는 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가 너무 이게 나오니까 이제 신축 빌라죠. 신축 빌라 사기인데 결국은 이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랑 이제 바지도 나오고 이제 관련 건축업자도 나오고 하는데 대부분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라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 시가를 아직 알 수 없는 걸 부풀려서 높은 임대차 보증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서로 나눠 먹는 사기 방법입니다.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런 사기 방법은. 결국은 이제 지난 몇 년간 집값이 엄청 뻥튀기 되면서 아파트 값이 뻥튀기 되면서 이걸 젊은 층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빌라, 구축 빌라는 좀 들어가기 좀 살기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신축 빌라를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과 신혼부부들의 이제 사실상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런 걸 심리적으로 알고 그래서 이럴 경우를 알고 입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그냥 돌려주면서 갖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민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단 수사기관에 의지가 없었어요. 수사기관의 의지가. 이걸 밝히려면은 임대인도 수사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수사해야 되고 이 관련 업자들도 수사해야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채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관련 채무라든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증을 돌려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안 하는 거죠, 사실상. 예. 경찰, 모든 수사기관의 시스템이 그래요. 모든 국가기관 자체가 모든 정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푸시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 상담이 오면은 굉장히 형사 고소하는데 좀 회의적이었어요. 사실 뭐 형사 고소한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나마 조금의 희망이 생기는 건데 이건 후수하고요. 어쨌든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형사 고소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형사 고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뭐 임차권 등기를 하셔도 되고 이사를 나갈 거다. 내가 뭐 돈을 안 받아도 이사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나갈 거다. 뭐 아니면 내가 이걸 경매를 치겠다. 그러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하거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에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 경매를 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대항력 그 전입신고하고 건물 인도받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마치 그 근저당권처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배당에 참여해서는 결국 다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잉여 채권이 있는데 잉여 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강제 집행이 아니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 놓는 게 맞아요. 설사 내가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강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는 거쳐서 집행권을 받아놓는 게 비교적 낫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게 형사 재판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민사라는 이유로 그냥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게 공판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이놈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사기꾼을 잡아서 사기죄로 넘어가면 거기서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내가 임대인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판결 받으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형사적으로 이제 유죄가 나오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힐 만한 사건은 법원이 직접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돈을 얼마 줘라라고 이제 배상하라는 명령을 때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 피해자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 과정을 좀 챙기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사기꾼들이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교도소 좀 한 2, 3년 갔다 나오면은 시간 좀 지났다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합니다. 은근슬쩍 신청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야 되는 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인 채권은 이 사람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이 돼요. 그 채무 자체가 더 이상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이 되지가 않습니다. 파산을 한다고 해도 면책이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형사고소 절차에 맞춰서 임차권 등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뭐 나중에는 이제 배상명령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각 케이스마다 내가 어느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없어요. 각 흘러가는 시스템 보고, 흘러가는 절차 보고 적당한 걸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청하신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닌데, 그나마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돈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건 챙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비록 내 피해 입은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피해를 회복을 해야 되죠. 결국 사기를 당하면은 그 사기당한 금액을 전부 다 변제를 받고 위자료까지 받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사기를 당하면 피해를 가장 적게 입는 방법으로 가야지, 피해가 아예 없고 거의 플러스 알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너무 현실적으로 그래요. 사기꾼들도 그런 걸 다 각오하고 사기를 치는 거고,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다 퍼지고 은닉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루틴한 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루틴한 절차고, 이걸 한다고 뭐 피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해야 이제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나, 그런 방법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허상이에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고요.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